8대0 탄핵 기각, 책임 안 지는 8전 8패.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헌재가 8대0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당사자들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씨 사건 수사를 좀 맡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지휘하실 건지 방침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0으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 탄핵 기각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라는 한 축의 논란도 그 의문도 품은 채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반부패 부장이죠. 헌재 재판관 모두 파면 정당한 사유 존재 없다. 헌법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이 탄핵 소추한 이들의 탄핵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죠. 헌재 재판관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권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감사원장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했던 탄핵 사유가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거나 부당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헌재는 탄핵 기각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말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야당이 밝혔던 탄핵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요 탄핵 사유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된 것도 부실감사 아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뭐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김구식 교수님. 네. 자, 일단 2단은 잠시 후에. 이 정도 다 탄핵이 다 기각되면 예전 같으면은 누가 하나 뭐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사설에 보면 민주당은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사설들이 많던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중징계 파면해달라고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 형사재판으로 가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판결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아니야. 라고 고소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거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소인들의 그런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고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처벌이 중합니다. 그와 똑같은 걸로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을 좀
적용해 보면 예. 어찌됐든 지금 기존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계속 기각해서 결정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자기 숫자만 믿고 파면해 주세요라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이 지금 헌재에서 이게 전부 죄가 없어, 탄핵감이 아니야, 파면이 아니야라고 전원 기각 판정이 나오면 사과는 둘째치고 이게 무고죄감이에요. 무고죄감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무고죄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거짓 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는 기본이고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된 지적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소추와 기각, 오랜 직무정지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왔다는 지적도 있던데 공직자가 부당하게 본인의 이 공직을 상당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들과 그 해당 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정마비죠. 정치적 책임이라는 영역이 좀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마비, 국정혼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국민들이 좀 실감하게 된 거죠. 192석이라는 야당 전체 의석을 모아서 툭 하면 탄핵한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한다고 하고 탄핵의 기본이 뭐 정치 공세의 수단입니까? 중차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니 이분은 꼭 파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될 권한인데 네네.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계속 남발했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헌법기관의 기관장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비되죠. 방통위원장 그랬죠. 장관 그랬죠. 검사장 그랬죠. 감사원장 그랬죠. 전부 사상 초유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국정이 혼란스러워 국정 마비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썼습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바로 이 오죽했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죽했으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렇게 출탄핵을 했는데 전부 다 번번이 다 기각되고 그것도 전원일치로 기각되는데 대통령도 잘못하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했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민심들이 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든 지금 한 명 나서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 없고 네.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최상목이랑 뭐 다른 사람도 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탄핵 중독도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입니다.